전 어제 에어비앤비에 대한 책을 좀 읽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정말 대단한 회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몇 년 전 기준인데도 벌써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업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3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평소에도 제가 좀 되게 호기심이 있어 하던 회사였는데 어제 책을 읽으면서 이 창업자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회사가 이 에어비앤비라는 그 숙박업체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는 이미 수십 년 전서부터 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비즈니스로 이렇게 성장을 시키지 못하고, 저는 외국 여행을 몇 년간 했기 때문에 도착하는 지역에서 자주 사용하던 것 중에 하나가 한인 민박이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그 인터넷으로 치면은 막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든 한인들이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집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이 여행 계획 짤 때 그 가는 지역과 그곳의 한인 민박집들 숙소 예약하고 하는 것을 예전에 외국 학생들은 되게 신기해하고 막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 아는 친구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인은 마피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마피아 같냐 물어보니까 어디 지역을 가든 서로 마피아처럼 그냥 자기들끼리의 그 루트가 있는 겁니다. 다 선이 있고. 그래서 나 베니스에서 며칠 묵을 건데 하고 해보면은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민박집이 있고 거기 예약을 하고 거기 가서 식사도 하고 숙박도 하고 또 파리에 간다 그럼 또 파리에도 수십 군데의 그 한인 민박들이 쫙 깔려져 있고,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들은 마피아처럼 점조직으로 무섭게 퍼져 있다 전 세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었던 적이 언제냐면 2005년도인 것 같아요. 2005년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서로 그 네트워크가 강해 라고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비즈니스로 연결을 해서 성공시킨 이 에어비앤비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더니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죠. 페이스북보다 먼저 시작한 게 싸이월드죠. 우리가 먼저 싸이월드로 정말 대단한 SNS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도, 활용했었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글로벌화 시키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페이스북같이 후발주자면서도 글로벌 시장을 전부 장악하는 SNS로 성장한 이런 기업도 있고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반성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 폐쇄적이지 않는가? 그 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확장성에 있어서 글로벌로 성장시키는 면과 관련해서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은 너무 편협되거나 너무 왜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혁신이라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변에서 이미 보고 있고 실행하고 있고 하는 어떠한 것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혁신이 아닐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엄청난 비즈니스들이 탄생하는 게 아닐까? 엄청난 부는 그러한 곳에서 탄생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를 졸업한 3명의 친구가 만든 회사가 에어비앤비인데요. 이들의 처음 아이디어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 공간, 방, 이러한 것들을 이곳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빌려주자. 그냥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즈니스화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살던 도시에는 호텔이 좀 있었는데 뭔가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 같은 게 열리면 전부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전부 풀 예약이 끝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갈 곳이 없으니까 이웃 도시로 가서 불편한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숙박업소가 멀리 잡혀 있으니까. 그냥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에, 아파트에 이 남는 공간, 이곳을 그냥 빌려줘 보자. 빌려주니까 또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내고. 그러니까 이걸 비즈니스화 해보자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엄청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고 혁신적인 도전이라고 평가를 하지만 이 친구들이 시작했을 당시에는 엄청난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너네 왜 이런 일들을 하냐? 너네 이거 망할 거야. 주변에 아주 차가운 반응을 받은 게 바로 초기 이 에어비앤비의 역사입니다. 그래도 자기네들이 뭔가 이 비즈니스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밀어붙였죠. 그러나 이제 돈은 없었기 때문에 카드빚을 내서 회사 운영비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다가 카드로 더 이상 돌려막기가 힘들 정도로 풀이 됐어요. 당장 이 카드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콘프레이크,
그 에디션으로 그 박스하고 이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콘프레이크를 파는 장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비즈니스보다 콘프레이크를 만들어서 판매한 돈이 더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카드빚도 갚고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친구들이 계속 투자자를 찾아다니고 했지만 다 거절당했습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들에게 거절을 당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들을 좋게 생각하고 또 불쌍하게도 생각했던 어떤 분이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죠. Y 컴비네이터의 폴 그레이엄이라는 분에게 추천을 한 겁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면접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가서 폴 그레이엄 앞에서 자기네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Y 컴비네이터, 세계적인 그 스타트업 투자 기관이죠. 자기네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반응이 차가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리에 빠져서 뒤돌아서 나오는데, 이 세 명의 창업자 중 한 친구가 그들 앞에 뒤돌아서서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콘프레이크, 직접 만들고 팔아서 그 돈으로 이렇게 버티었던 콘프레이크를 책상에다 탁 얹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콘프레이크를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버텨왔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또 한번 호소를 한 거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폴 그레이엄은 오케이, 내가 투자하겠어 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나중에 이제 폴 그레이엄에게 물어봤죠. 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들이 그 콘프레이크를 만들어서까지 버티면서 자기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친구들은 바퀴벌레 같은 놈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바퀴벌레는 뭔가요? 죽어도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지구가 멸망을 해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은 바퀴벌레일 뿐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생존력, 생명력이 끈질긴 개체인데요. 예, 이런 바퀴벌레와 같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는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완을 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폴 그레이엄과 Y 컴비네이터의 적극적인 교육과 투자를 받으면서 이 에어비앤비는 정말 괜찮은 투자자를 만날 수가 있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바로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죠. 내일 일도 모릅니다. 한 달 일을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다 보면은 에어비앤비가 너네는 바퀴벌레 같아서, 너네는 꼭 살아남을 것 같아서 라는 이유로 투자를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성장할 수 있는 티핑 포인트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